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쇼핑몰에 막 하리보 젤리 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B급 바리스타 노래수다 20회 마지막입니다. 네. 시즌 1 마지막 20회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소자판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메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모였는데 이제 저희 방송이 문을 닫는데요. 네, 사정이 생겨서 일단 시즌 1으로 마감을 하고 네, 시즌 2로 다시 새로운 스태프들과 또 발전된 음향 시설로 다시 준비하도록 아,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안 나오나요? 저희는 이제? 아니, 나오죠. 당신 계속 해야 돼. 네, 각자 간단한 근황 토크랑 그리고 오늘 뭐 녹음을 길게 못하니까 다 사정들이 있으셔서 네, 근황 토크랑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뭐 간단한 잡소리를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회사를 때려쳤습니다. 아, 네, 김원님 축하. 나도 내려치고 이 싶다! 시대의 용자, 이 시대의 모두의 바램, 타피를 던지는 여인. 네, 던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그지 같은. 얼굴에도 던졌나요? 아니, 그러지 못했죠. 네, 아, 드라마나 영화처럼 진짜 멋지. 놓고 그냥 살짝 책상에 들이밀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상향을 해주십시오. 혹시 실업급여라? 네, 왜 그만두셨습니까? 아, 네,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아, 뭐 회사에 좀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얘기했는데 보복 인사가 오더라고요. 아, 이런 나쁜. 아, 어,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아, 역시 네. 세상사가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 족같네. 아, 그죠. 네. 참 착하게 살기도 힘들어요. 삐 처리해주시면 욕 많이 할게요. 삐처리를 할 재능이 안 돼. 그냥 다 자체 거기다 덮으시면 되잖아요. 욕할 때마다. 디스벌. 아, 근데 더 멘트 아, 같아. 근데 어차피 어떤 제약회사인지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쵸. 네, 뭐 괜찮습니다. 뭐 네. 사실 뭐 고소할 일도 없고요. 아, 네. 아무튼 뭐 좀 그지 같아서 그만뒀다. 네네. 네, 뭐 아직 또 젊으신 분들이고 또 싱글이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도전을 또? 아, 네. 제가 이제 시즌 1이 종료되는 이유가 저 때문에 또. 네,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워킹을 가려고 해서요. 네, 응원해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응원해주세요. 와. 네, 호롤 단신 네, 해외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경험을 쌓으러 가는데 네네. 부디 좋은 경험을 얻고 네네.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진심으로 저 놀러 가도 되나요? 네, 오십시오. 12월 물론 예약. 스케줄 열게 될까요? 나 버려두는 거 아닌가요? 네, 열어 가야 돼. 영어 고전인데. 열어 가야 됩니다. 언니 알아서 밥 먹으세요. 네, 저도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아, 친구 네. 믿고 갔다가 네. 네, 갖다 놓는 거죠. 네. 네.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럼요. 지사하기 바쁘다고. 그럼요. 친구 주말이나 뭐. 친구 믿고 씨 멀리 갔는데 뭐 알아도 밥 아이씨 여러분도 친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놈 시끼. 그냥 잘 살길 바란다. 누군지 알고. 모르지. 본인은 알겠지. 나만 알지. 그 자식 네. 좋은 친구였는데 근데 저에게 칼을 꽂고 갔던. 아, 이제 안 만나나요? 거의 안 만납니다. 그럼 이것도 듣지 안 않을 것 같은데. 듣겠지, 안 듣겠지. 아니, 제 친한 친구들 중에 뭐 다들 잘 되긴 했는데 저랑 또 서먹해졌던 다양한 에피소드로 인해서 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한 10년 내에 한두 번 봤나? 10년 내에요. 연락이 되나요? 연락이 연락 되나요? 어느 순간부터 안 했어요. 카톡엔 떠 있는데 걔게 아닌 것 같아.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번호가 딱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저도 되게 연락이 갑자기 끊어진 친구가 있는데 카톡에는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카톡 그걸 보내면 보기는 하는데 답이 안 오는 걸 봐서 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맞아요. 그냥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 보면 번호 잘 안 바꾸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아니, 많이 바꾸죠. 아, 그런가요? 네. 죄 짓지 않으면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바뀌고 막
아, 뭐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서로 서먹했을 때 그쵸. 아니면은 사실 번호를 웬만하면 안 바꾸는데 이 친구들이 번호를 바꿨어. 나한테 죄져가지고 이제 이제 연락 두절. 바꾼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줄게. 안 들어오실 거 같아. 나한테 피해준 거 괜찮아.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준비도 하고 네네. 또 이제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더 노시려고. 네, 비행기표를 이제 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한편으로 좀 부러운 느낌도 사실 좀 들고요. 네네. 어디 여행 가시나요? 여러 군데를 갈 생각이 있어요. 아, 최근에 그 휴가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음 주에 갑니다. 아, 일본. 네, 일본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였어요? 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갔다 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 언니를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내 아는 언니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간다는데. 같은 패키지가. 같은 패키지인가? 저는 패키지 여행을 안 해서. 아, 그럼 호롤다이신으로 가나요? 아니요, 저 친구랑 같이 가요. 스케줄 짜가지고. 네네. 네, 벌매님은 네,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요? 저랑 토크랑. 그냥 덕분에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프리카에 대한 저희가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뭐.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네, 아프리카. 네, 학예 휴가를 네. 좀 늦게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는 직항이 없어서 2번 경유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편을 찾다 보니까 그게 월화나 이런 데는 없어가지고 수요일에 갔다가 이제 수요일에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출근을 하고 오늘 오니까 지금 시차 적응이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된다기보다는 졸린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눈꺼풀이 무거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일단 점심 좀 지나가지고 한 3, 4시경이 너무 미친 듯이 졸리고요. 19층 아니야, 19층. 3-4시에 19층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이게 좀 점심을 쉴 먹고. 시간이 없이 제가 수요일 자정에 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자고서는 출근을 했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 회복이 안 됐군요. 예,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은 또 그동안 밀린 일이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나 봐요. 점점 더 피곤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또 김 언니 또 마지막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 또 결혼을 또 누가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 네, 가야 저도 되는데 완전 주변에 그치꼴로 많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축의만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아니, 축의하고 구석에서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잖아. 혼자만 먹고 집에 가야 될까 봐요. 아니, 구석에서 이렇게 하지. 회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네, 아프리카 여행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서 네. 또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뭐 커피 이야기도 혹시 뭐 아프리카는 네. 제가 간 곳은 이제 4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5박 8일을 갔다 왔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저도 패키지를 선호하진 않는데 아프리카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도 안 되고. 그쵸. 언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휴양을 엄청나게 많이 오는 약간 그런 도시여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남아공은 이미 벌써 그런 이제 예. 뭐지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많이 살기도 하고 외국 유럽인들 도망하는 사람들 별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후도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그 위쪽 건기면 여기는 우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간다고 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 쪽 남아공에 갔다가 남아공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달라서 사실 아프리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미국이랑 유럽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남아공은. 그러니까 유럽식인데 유럽은 작잖아요. 도시국가라서. 그래서 이게 작은데 미국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유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약간 그냥 휴양 도시여서 아프리카라고 근데 좋긴 좋아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좋은데 치안이 좀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총기 소지가 되고 이래서 밤에는 또 좀 돌아다니면 아시아인들이나 이럴 경우는 좀 이렇게 현찰이 많은 거라서 강도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쉬다가 왔는데 그냥 느낌은 저는 되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위에 나라들은 되게 못 살아요. 물물 교환이 지금도 된대요. 티셔츠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뭐 목각 인형 같은 거 파는 거라고 하면 목각 인형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달라고 하면 좀 교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잘만 있던 하면. 티셔츠 바꿔주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럼 집에 있는 저도 그래서 봉지를 아니 입던 티셔츠는 아니지만 이제 잘 안 입는 거를 모아가지고 거기 현지 가이드가 무조건 붙거든요. 현지 가이드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패키지로 갔다 왔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살 게 없어서 남아공에서 좀 살려고 했는데 남아공 슈퍼를 가보니까 그 약간 유럽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하리보 젤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고디바 이런 거 있는 거 내가 여기서 남아공에서 이런 걸 왜 사야 되지? 이런 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슈퍼가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아공에 공기가 묻어있는 그냥 화폐 단위가 남아공은 안 될 뿐이지 그냥 이마트에 약간 외국 버전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서 먹을 거 살 순 없잖아요. 왜냐면 먹을 거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하리보즈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살 게 없어서 남아공 이제 루이보스티가 이제 특산이라고 해서 루이보스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남아공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게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거 빼고는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일단 커피는 그리고 티를 많이 마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티를 많이 마시겠죠. 물은 좋던데요. 깨끗한 물이 많아요? 아프리카? 깨끗한 물이 많다기보다는 물은 사 먹어요. 물은 사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못 사니까 정화하는 약간 그런 그 수돗물화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물 자체가 막 더럽다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티 문화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보면 물론 정수 문화도 있지만 물이 쉽게 먹기가 힘든 문화권일수록 이런 티 문화가 발전되는 걸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중국보다 오히려 아프리카가 만만치 않게 티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티가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호텔에서 조식 같은 거 할 때 커피랑 티를 꼭 물어봐요. 커피 줄까 티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티를 주면 남아공이나 이런 쪽은 루이보스티도 많이 주고요. 홍차 계열을 많이 주고 근데 진해요. 기본적으로 좀 진하게 우리더라고요. 커피도 그렇고. 그래서 달진 않던가요? 달진 않아요. 달진 않아서 시럽을 제가 달라고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달진 않고 맛이 진하니까 우유를 좀 섞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커피도 신맛이 도드라진다기보다는 좀 구수함에 가까운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 좀 진하니까 우유를 좀 넣으면 되게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네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커피가 구수하면 네. 우유랑 잘 어울리거든요. 네. 너무 쓰거나 시면 사실 좀 밸런스가 잘 안 맞는데 이 구수한 커피들이 확실히 우유 탔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우리가 많이 먹는 라떼 같은 거 딱 한 번 먹어봤는데 호텔에서 호텔에서? 나머지는 이제 드립식으로 해서 이제 한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프론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리스타가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오, 역시 현지에서 먹는 커피. 근데 이제 종류는 모르겠고 본인들이 쓰는 브랜드가 있겠죠. 블렌딩인데. 근데 이제 저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티가 되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 끝맛이 살짝 떨긴 한데 진하게 우려서 밀크티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언니랑 갔는데 저희 언니는 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는 티만 먹더라고요. 밀크를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안 먹어봤더니 너무 궁금하다. 어떤 느낌일지. 근데 아무튼 부럽다. 나도 아프리카 가고 싶어. 솔직히 아프리카 가면 가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못 먹는 걸 먹었다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이 아프리카 그러면 왠지 좀 힘들어요. 거기 뭐 이미그레이션, 출국 비자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진짜 7, 80년에 썼던 그 이제 먹지 있잖아요. 먹지. 먹지로 이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라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패키지로 갔으니까 가이드가 다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가긴 한 건데 아프리카 남아공만 해도 소수민족 언어가 11개나 있고 공식 공용어인 영어 외에 10개인가가 있고 아프리카도 부족마다 다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뭐지 현지 가이드가 다 붙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 보니까는 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뭔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공은 굉장히 윤택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비교 체험 극과국 이런 것처럼. 남아공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여지기가 네. 좀 이제 좀 많이 개방되고 네. 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잖아요. 아프리카 중에서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외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근데 유럽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유럽이 위기일 때 같이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본이. 근데 그걸 슈퍼가 보면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마트 한국 버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의 버전을 그냥 이렇게 그 나라 화폐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왜 유럽 같은 데 가면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슈퍼에서 진짜 1시간? 막 이렇게 보내도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니까. 근데 거기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쇼핑몰 같은 데는 사실 가죽 같은 게 사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비싸. 얼마예요? 그럼 뭐 2만 란드 막 이러면 한 우리나라 돈 2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패키지는 지나가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온 게 없어요, 사온 게. 그럼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패키지이니까 많이 편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패키지는 좀 피곤하지 않나요? 그 남아공에서는 좀 일정이 한 8시쯤 해서 막 7시쯤 끝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편했고요. 제가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를 갔거든요. 꽃보다 청춘 아시죠? 꽃보다 청춘 그 응팔 친구들이 간 코스랑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기 보면 사막이 나오는데 거긴 나미비아예요. 근데 나미비아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옆으로. 근데 이제 전 나미비아까지는 안 갔는데 되게 일단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느낌? 대륙의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펼쳐지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나오는 내가 찍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한 마리 딱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있고 지금이 건기래요. 네. 건기여서 되게 땅이 진짜 대지가 메말랐다는 느낌 좀 있어요. 쪽쪽 갈라지나 봐. 예. 그리고 높은 나무들이 별로 없고 다 낮고 메마른 나무인가 본데 큰 나무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그늘피에 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러다가 홍콩으로 왔거든요. 홍콩 오니까는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는 풍경이 그나마 좀 익숙한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자체가 진짜 환경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있죠. 바람이 많고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힘듦? 그런 게 있고 좀 너무 기다림의 대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키지가 사실 소수여서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막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막 1시간 기다리고 막 이러니까 겁나 또 늦겠어.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꽤 좀 낙후된 그리고 지금 도시 생활과 꽤 동떨어진 어떤 모습들이 항상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그럼 아프리카를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걸 버리고 좀 어떤 자연으로의 회귀 그리고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뭔가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볼매님은 아프리카를 간 게 그럼 목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 약간 로망 중에 하나가 저 퀴즈타임 신배색이 완전 광팬이었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 막 지프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솔직히 있었어요. 실제로 지프 투어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어떻게 저희 친언니가 예매를 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저는 나중에 또 가고 싶어요. 만족이 됐군요. 저는 되게 충족이 됐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 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그게 별로였고 근데 좀 흑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고 했나?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같은 흑인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하얀 거에 가까운 흑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밝은 근데 그쪽은 진짜 까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좀 한국에서 맞을 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흥이 되게 많은 민족이고 표정이 저희보다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서운데 웃는 순간 그게 딱 다 바뀌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공항에서 화장실마다 맞다 화장실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자분들은 남아공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네. 그 위에 그 잠비아나 짐바브웨 이런 쪽은 잠비아나 짐바브웨가 아마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같은 게 잘 안 돼 없어요. 있나 보고. 전혀 거의 없고 없나? 그리고 호텔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1904년에 빅토리아시 지어진 호텔이에요. 그럼 나와? 그래서 그 보면 진짜 옛날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게 있고 가끔 이렇게 흑인들 다니고 이렇게 한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되게 컬러풀한 옷에 이렇게 네네네. 머리에 네네. 이렇게 짐을 그냥 메고 그냥 이렇게 잡지도 않고 막 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진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미국 영화에 뭐 서부 개척시대 이런 데 네. 나오는데 옆에 있는 흑인 노예의 그 메이드 이런 분들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되게 시간이 좀 멈춘 나라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과거로 간 듯한. 네, 과거로 간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막 한 몇 시간 달려도, 한 2-3시간 달려도 옆에가 똑같고 그냥 네. 도로만 있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실제로 계속 있거든요. 평원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없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남아공은 그냥 유럽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행에 어떤 볼거리를 찾는 분들한텐 좀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좀 볼 게 없다고. 쇼핑할 건 느낄 수- 없어요, 네. 솔직히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별로일 수 있지만 좀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뭔가 사색이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별이 엄청 많아요. 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호텔 뒤쪽에 막 아침에 새벽에 막 멧돼지 지나가고 저희 그리고 밤에 빅토리아 폭포 가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멧돼지를 마주쳤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멧돼지들이 위협이 되면은 달려들잖아요. 놀래가지고 멧돼지라고 그러면 우리 그 라이온킹에 나온 푼바인가요? 그거보다 크진 않, 뿔 달린 거? 그거만, 예, 맞아요. 양쪽에 뿔 달린 거. 그 푼바. 그게 그- 푼바 맞나? 맞아, 정말 맞아. 네. 그거 많이 크진 않았는데, 그거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걔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러고 막 우리가. 그리고 막 지프트 하는데 막 코끼리가 공격해가지고 우리 막 지프차 타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진짜요? 코끼리가 코끼리 가는 길목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지나가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희한테 달려온 거예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자기보다 몸집이 작으면 공격을 한대요. 근데 배 타고 갔을 때는 배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크니까 네. 보트 투어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바로 옆에 저랑 지금 이시안 씨 정도의 네네. 거리로 거의 배가 근접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못하겠다. 그쵸, 그냥 이제 동남아 가면 아시아 코끼리는 타잖아요. 저한테 그거는. 내가 막 동물들 보여줬더니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도 에버랜드 가서 사파리 투어 했어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거기서 투어는 이게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프 타고 동물들을 찾아가는 찾아다니는 거라서 그러니까 찾아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코뿔소는 솔직히 못 봤어요. 사자는 봤는데 한 1-2km 밖에서 정말 손톱만하게 봐가지고 아 사자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봐가지고 좀 사실 좀 아쉬웠고. 가까이 못 가요? 그쵸, 가까이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할까봐 어차피 차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멀리서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린 안전을 위해서도 또 그런 게 있겠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지프 투어 하다가 핸드폰 박살나고 지금 액정이 다 나갔거든요. 정말? 뭐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지프차가 우리 원래 지프차보다 한 단, 2단 정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흙길이다 보니까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카트라이더 막 고급 버전 막 이런 것처럼 엄청 덜컹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조심해야겠네요. 스마트폰. 이렇게 그래서 패키지 내내 허당으로 찍혔어요. 뭐 놓고 가고 모자 흘리고 막 핸드폰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여행 패턴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넣으면 지퍼를 올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면 지퍼를 올리면 안 빠지니까. 근데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가방에 쥐고 넣어놨을 있던가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게 워낙 덜컹거리니까 그럴만 하네요. 한 30m, 30cm로 제가 뛰어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못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차가 바로 주워져가지고 아, 다행이다. 아, 밖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프차가 앞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 유리창도 원래 있는데 지프 투어할 때 앞에 열어요. 마음이 심란했겠네. 스마트폰도 근데 깨지고. 처음엔 좀 심란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액정이야 뭐 갈면 되지. 이렇게 되게 위로도 해주셨고. 갈면 되지. 근데 돈이 드시가 되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먼 하면 진짜 20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날에 와가지고 액정 하나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또 있다 보니까 또 이 액정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액정 교환할 수 있지 않나요? 구매한 지 1년. 아, 저 뭐 보험 들은 게 있어서 그걸로 바꿔가야 되는데 네. 제가 확실히 허당인 것 같아요. 이게 LG 폰인데 삼성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놀랐겠네. LG와 삼성이 언제부터 제휴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기다림이나 이런 거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은 진짜 무섭긴 한데 표정이 없으면 무섭긴 한데 그냥 좀 순박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때묻지 않았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고. 왠지 그런 데 가면 좀 욕심을 많이 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좀 짠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남아공 가서 들으면서 그 남아공도 흑인이랑 백인이랑 갈라놓고 하는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심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상위 계층이랑 하위 계층의 그런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거에 85%인가 90%가 흑인이래요. 그리고 흑인은 아직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무료 그 공공주택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사실 부패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카르 대통령인가 맨날 되게 네. TV에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제가 간 나라 중에 잠비아인지 짐바브웨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그 둘 중에 나도 똑같은 그런 걸 겪었는데 선거를 통해서 흑인 정부가 탄생한 다음에 백인들이 다 내쫓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은 만델라 대통령이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정책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잘못은 발굴하나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흑인 정부랑 백인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어쨌든 했으니까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잠비아였던 것 같아. 거기는 다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흑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 뭐가 없잖아요. 왜냐면 식민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니까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되게 들고 남아공을 제가 갔는데 거기가 되게 좀 부유한 윤택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라들이 너무 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빈부 격차를 진짜 너무 심하게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사실 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산다라는 걸 느끼기 쉽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남아공은 한국 사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대요. 나가는 만큼 다시 채워주는 정도여서 중국 사람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갈 때마다 거기 있는 막 사람들 니하오 이러는 거에서 니하오 아니야. 우리가 막 그러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중국인들이 거기 광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엄청 많이 한대요. 실제로 비행기에도 관광객이 있는데 일본 관광객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본 관광객이 좀 있고 그분들 진짜 제가 생각해 관광객이고 그냥 보이는 동양인들이 거의 중국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이 없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옛날 라오스 갔을 때도 요즘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시가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도가 변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쪽에 너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이 더 도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중국에 손을 안 대는 데가 없네요. 근데 그런 반면에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아프리카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남아공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교육 같은 것들 다 영국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국에 이런 유학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영국은 많이 물가가 썼네. 워낙 비싸니까.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도 이제 많이 썼구나.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면서 거기 이제 티처들은 다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면서 생활비가 싸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어학연수 같은 거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생활비가 요새는요? 저렴해요. 생활비가 그쵸 영국보다는- 언어연수 가는 것으로 치면은 영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싸거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기념품가게나 이런 데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생활 여건은 훨씬 더 싼 것 같더라고요. 그 물가가 많이 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는 거의 10배 이상 올랐는데 옛날에 휘발유가 한 200원? 막 이랬는데 지금 1200원 막 이런데요. 그럼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흑인 메이드 가정부의 인건비는 20%도 안 올랐대요. 그러니까 흑인 생활이 점점 물가는 오르는데 자기가 돈은- 받는 돈은 볼급이 안 오르니까. 안 오르니까 점점 더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물가 그런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비해서 하더라고요. 소득률이 올라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응. 월급을 덜 받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물 부족 국가예요, 거기도. 그래서 호텔에 그 욕조가 있는데 이게 욕조를 잠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 받아서 쓰지 말라고 그 마개를 샤워만 하라고 마개를 그냥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워도 오래 하면 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근데 물이 그렇게 콸콸콸 안 나요. 잠비아나 이런 되게 데는 세죠. 오히려 네. 수압이 좀 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으면 세게 할 수 있는데 남아공은 좀 약간 제 느낌엔 약간 졸졸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인식이 물이 부족할 것 같은 인식은 항상 머리에 그려져서 그게 있대요. 실제로 한 가정에 하루에 써야 되는 네. 그 제한 양이요? 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넘으면 뭐지?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나온대요. 나오고. 예, 한 막 300, 500 막 이렇게 나온대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해외 생활이랑 우리나라에서 이 소비하는 거, 뭐 물, 뭐 가스, 전기 좀 무심코 많이 쓰는 저희가 거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편하게 마구마구 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인데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은 걸 많은 거를 보고 느끼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지금 많이 오자마자 일에 짓눌려서 사라져가고 있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한 분은 실직을 하시고 한 분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인생을 실직이라뇨. 때려쳤잖아. 너무 실직인가요? 잉여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뭐 주제 좀 선정하신 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오늘 마지막 시즌 1 방송인데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들, 수다 떨 얘기들 있습니까? 왠지 슬프네요, 갑자기. 네, 빨리 또 준비해서 시즌 2를 해야지. 시즌2 언제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좀 급한 게 아닐까요? 네, 그러네요. 볼매님은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네. 계속 누구 맘대로. 부르려고 시간을 맞춰보려고. 네. 요새 저는 뭐 계속 카페 일로 바쁘고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커피 하시는 사업주들 뭐 만나보는 시간도 계속 꾸준히 가져왔었고요. 저 요새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푸드트럭? 푸드트럭 프로그램을 조금 봤어요. 그 얘기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방송 보셨나요? 저는 짤로만 봤어요. 저는 다 본 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중간부터 네, 봐서 저도. 끝까지 보거나 뭐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1일 2회는 봤어요. 3회는 못 봤어요. 저는 그 방송 취지가 꽤 좋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제 좀 워낙 백종원 씨에 대해서 뭐 안 좋은 편견도 사실 많고 또 너무 방송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뭐 말들이 많긴 한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일반인들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사업 노하우들이 좀 없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뭐 실제로 거기 나와서 이제 물론 방송도 타고 그래가지고 꽤 잘 된 케이스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예인들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일반인 분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이제 좋게 느껴졌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푸드트럭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 이제 그 밤도깨비 야시장도 갔다 왔었는데요. 저는 자주 이용하죠. 그 어, 한강 가면은 많이 이용하세요? 네네 한강 갔을 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청계천. 네. 저도 청계천에도 푸드트럭이 있어요? 예. 밤도깨비 야시장. 네, 해요. 안 가보셨구나. 네. 청계천도 재밌어요. 응, 가고 근데 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좀 비싸다. 비싸요. 저도 느껴요. 네, 비싸다. 그리고 정리 정돈이 좀 안 된다. 좀 지저분해지는. 네, 그리고 줄이 너무 길어져요, 사실. 그래서 하나를 사려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줄 서서 먹을 만큼 맛있나? 이렇게. 근데 먹었을 때 이렇게 막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으셨나요? 푸드트럭 이용하면서? 저는 사실 이용은 많이 안 해봤는데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들 사업 장려나 또 어떤 새로운 분위기나 트렌드 뭐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푸드트럭 관련 사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많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먹을 때가 진짜 뭐, 돗자리를 깔고 오지 않는 이상 먹을 때가 좀 없고, 그 주변에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서 좀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서 먹는 편이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먹거나. 그렇죠. 근데 걸어다니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치여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공간이 다 빠져나와서, 네. 거기서 좀 더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일단,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밤에 좀 선선한 바람 네, 맞으면서. 쌀쌀할 때 그냥 이렇게 가서 먹으면 좋긴 한데, 이 돈 내고 좀 먹기엔 좀 아깝다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도 힘들게 만드시고 하긴 할 텐데, 받았을 때 만족도가.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음.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사실 뭐 엄청 맛이 없거나 뭐 엄청 맛이 있지는 않는데 물론 좀 색다른 걸 느끼는 건 좋은데 좀 가격이 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네, 닭꼬치 하나도 뭐 4,000원, 5,000원이니까 친구랑 가서 몇 개 먹으면 몇만 원이야? 4명 갔는데 4만 원 주고. 보면 이렇게 막 소고기 스테이크 해서 아, 뭐 9만 원, 9,900원. 뭐 만 원 이렇게 해서 네. 사실 이렇게 비싸네요. 재미로 즐기기엔 한두 번은 좋은데 이렇게 자주 가서 먹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푸드트럭도 연장선상에 생각이 되는데 포장마차의 연장선, 이동 포장마차 약간 네. 요런 연장선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위생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경향이 좀 많이 그럴 커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이 없잖아요. 깨끗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포장마차 음식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긴 하는데 제가 사 먹진 않아요.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넣어야 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잘 안 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고. 하기야 또 비싸게 팔지 않아서는 그 사람들도 뭐 수익성이 높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사실 한강에서 뭐 치킨을 시켜 먹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비싸요. 그렇죠. 확실히 비싸죠. 네. 치킨을 2마리 시키면 4만 원이잖아요. 네네. 뭐 4만 원 좀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음식을 조금씩 샀는데 이미 4만 원이 돼버리니까 네. 이렇게 먹을 바엔 차라리 치킨 시켜서 먹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 좀 하긴 해요. 그러니까 비쌀 수는 있어요. 비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푸드트럭은 양질의 음식을 좀 이렇게 레스토랑이 어떻게 보면은 임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푸드트럭 일단은 좋은 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가격을 받으니까 아까 지금 김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가격을 이 줄을 거치고 나와서 먹을 만큼의 퀄리티가 있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드니까 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푸드트럭 사업을 저는 좋게는 평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식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기는 그냥 어차피 뭐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니까 그냥 비싸게 팔아도 되겠다. 다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사실 푸드트럭 치고 만족도가 있었던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가격도 비싸고 음식은 그냥 그저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 그죠. 네. 차라리 뭐 싸게라도 좀 하고 뭐 양이라도 많으면 네. 그래 뭐 이런 메리트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생도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고. 그때 그 새우가 6개인가 5개인가 꽂혀 있는 게 한 4,000원 이렇게 5,000원 받았으니까. 아, 꼬치요? 네. 그 뭐 그때 봤어요.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이제 집밥백 선생인가 요새 그 엄청 유행이라고 하면서 새우 갈릭새우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거 파는 거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 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잘해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판다라는 인식을 잡으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휴게소에서 약간 그런 느낌. 비싸도 먹잖아요. 왜냐면 거기밖에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휴게소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고품질의 퀄리티를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싸다는 걸 알면서 그냥 먹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 가격을 더 받나 보다. 그냥 그렇게 먹는 거랑 푸드트럭도 약간 같은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장마차 저 예전에 그 시장 옆에 있는 포장마차 그 트럭에서 파는 우동 같은 걸 먹었을 때 3,000원이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포장마차라는 그런 트럭을 갖고 오신 분들의 이미지는 약간 저렴하게 네. 내가 임대료를 안 내고 너네한테 싸게 이렇게 맞아, 판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싸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약간 축제장 이런 느낌이어서 비싸도 먹어야 네, 비싸도 네.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만큼 줄을 되게 많이 서요. 특히 스테이크 파는 데는 줄이 진짜 그 푸드트럭 애가 싸요. 그렇구나. 네. 너무 앞쪽으로 기니까 푸드트럭 뒤쪽까지 줄을 세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 만큼의 퀄리티인가? 그냥 재미인 거죠. 그 분위기. 하는 분위기예요, 거. 사실. 그러니까 매일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오는 애들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을 2번 갔어요. 요 몇 주 동안. 이제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청계천, 특히 아래쪽 청계천도 이렇게 산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불도 번쩍번쩍하고 또 사람들도 와글와글 하니까 그냥 어떻게 재미로 이제 가서 갔는데 사실 먹는 거는 많이 안 먹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비싸도 이제 사주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래서 일단 먹어는 이제 본다. 그래서 샀는데 사실 맛은 그냥 그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청계천로를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식당이 많은 쪽으로 가서 이제 저녁을 제대로 먹긴 했는데 왜냐면 거기서 어정쩡하게 먹어봐야 밥값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맞아요. 뭐 한두 개 먹었는데 벌써 만 원이 넘었어. 그래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 제대로 된 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뭐 명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긴 했는데 그 푸드트럭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되는 게 좋게 평가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사업이 잠깐 하는 거잖아요. 밤도깨비가 뭐 특히 여름, 가을 요 시즌 몇 달만 하고 이제 접는 거라 좀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돈을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쪽으로 좀 많이 바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자릿세도 내야 되고. 근데 자릿세가 싸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꽤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전에 왜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여의도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공방 운영하던 우리 카페 하던 친구가 그 여의도 한강에서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꽤 잘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을 이제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그 자릿세 명목으로 뭐 하루당 몇십만 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따지고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또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금토일인가요? 야시장이? 뭐 이렇게 주말 끼고 한 며칠만 하는 거라 뭐 수익성이 안 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주얼리샵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음식이야 대부분 먹지만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안 사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는 수익이 별로 없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생각보다 잘 안 됐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 돈 벌고 가야지. 물론 이제 뭐 딴 데 가서도 파시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 좋은 거를 좀 오래 갈 수 있게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어떨까. 다른 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좀 비싸다고 그런 거 그쵸. 느끼시나요? 일단 느끼긴 하는데 보통 그런 데 가시는 분은 가족 아니면 연인 네. 분위기 즐기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 사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찌질하게 아니 다 딴 데 가서 먹자 이러면서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가자. 네, 그냥 그 얘기 잠깐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또 뭐 마지막 방송인데 뭐 이렇게 마지막 방송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강조하고 들으시는 시청자도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 시즌 2는 언제쯤 할 거다라고 뭐 좀 네, 해주세요. 나도 언제쯤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주라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둘이 만나면 또 어색해서 안 올 거 아닙니까? 뭐 어색해서 안 오지는 않을 건데 재미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야 네. 얘기거리도 좀 많고. 신청자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신청자요?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색해서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왜 자꾸 어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혹시 같이 방송하실 분 있으시면 혹시 메일 확인해봤나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같이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신청해주세요, 진짜. 네. 네. 뭐, 저희가 맨날 약간 매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물어뜯거나 물어뜯거나 해주지 않아요. 다소 좀 특이하실 분이에요. 아, 뭐가 이렇게 특이한가요? 고민형을 좋아한다는 거? 그게 뭐가 이상해? 테디베어 좋아하세요? 아니 요새는 안 좋아해요. 너무 놀랬나? 아니 테디베어를 요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집에 예, 아직도 예. 있어서. 아, 예. 네, 요새는 테디베어 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뭐, 네. 뭘 모으고 계신가요? 네, 안 모아요. 그래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아, 요새 돈 안 써요. 아들의 장래를 슬픕니다. 위해서, 아들의 장래를 아유.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거 아닌가요? 아드님이? 근데 아들도 요새는 디지털 기기들을 빨리 접해서 그런지 예전만큼 막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인 장난감들을 잘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아들한테 좀 이른감이 있는데 태블릿 같은 거를 선물을 해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유튜브? 네,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액체 괴물 만들기? 아, 그치. 뭐 그런 거 보고서 따라하거나 뭐 그러지 뭐 장난감을 막 예전에는 장난감 뭐 만화 나오고 그러면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거의 다 컸죠. 네. 아 초등학생 얘기하니까 요새 중학생? 중학생 그 부산 여중생 사건 들으셨나요? 봤어요. 네.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거 저희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었던 그쵸, 건 그쵸. 아는데, 근데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한 집단 구타라고 해도 피범벅이 될 정도로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그냥 야야 뭐 뒤통수 좀 때리고 뭐 이렇게 주먹 몇 대 날리고 그러다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건데 괴롭히는 문화는 예나 지금이 항상 있어 왔지만 정도의 차이가 좀 이제 좀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또 그거를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쉽게 좀 전달이 되잖아요. 예전 같을 때는 좀 폐쇄적이었죠. 사실 누가 때려도 걔가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우리 학교에서 누가 맞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쉽게 알려지는 데다가 또 뭐 자살하는 일도 실제로 쉽게 많이 생기고 또 상처도 예전보다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요새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 개정 같은 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는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글 쓰는 일 할 때 애기들, 그러니까 이제
아동 성범죄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하는 약간 그런 그 연구소라고 하긴 그렇고 센터 같은데 방문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성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예전보다. 네. 그리고 청소년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 아예 진짜 어린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은 그 소년법도 안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예 법적인 그게 없는 애들도 성범죄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호기심에 자기보다 호기심에. 어린 애들 있잖아요. 완전 그냥 유치원생 호기심에. 막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폭력은 아닌데. 자기가 보고 완전히 따라했는데 그게 거의 폭행 수준인 것도 정말?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법적인 뭐도 없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근데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 때의 초등학생들이 아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여자애들 가슴 만져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여자의 가슴이 어딨어?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이제 고학년 이미 아는 거지. 9학년쯤 됐을 때 이미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4, 5학년 좀 예외지 않아? 한 1, 2학년인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1학년 때는 이제 그런 걸 못 모르고 이제 아스깨끼 이런 거 하고 다니는데 요즘 아직깨끼.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지 않아요? 저희 때도 4학년쯤 되면 남자애들이 그런 성적인 거에 눈을 뜨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니요 가슴 같은 거 여자애들 만지고 갖고 막 이랬었어요. 정말로요? 네,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 여자들이 모르다가 이거 얘가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뭐도 없고 본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걔를 좀 약간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벌도 안 돼? 뭐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민사 소송밖에 근데 없는 어릴 거예요. 때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뭐 법으로 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것까지 안 돼요. 그래서 나 어차피 해도 처벌 못 받아. 이걸 이미 인지하고 있대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그쵸. 하면 안 되는 거에 그쵸. 대해서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안 성교육이 하는 좀 거예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성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좀 4, 5학년인데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진짜로요? 저희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뭐 초등학교 때 뭐 사귀고 뭐 이렇게 그쵸. 투투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100일까지 못 사귀도 투투대 한대요. 투투까지도 가고 막 이런 영상도 막 나와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교제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발전해 가는 게 문제. 그냥 순수하게 손만 잡고 나 너 좋아 이런 단계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약간 발전을 더 이렇게 쭉 진도가 나가는 거죠. 초등학생이면 약간 그런 느낌 막 예전에 막 이효석 씨의 매물꽃 그러네요. 피물에 뭐 이런 데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안 느낌이 그래도 아니라는 거죠. 요새 경남 경남 어디였죠? 진주인가요? 그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랑 성관계 갖고 잘생겼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거는 진짜 어이가 너무 없어서. 물론 여교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초등학생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어쨌든 걔도 상당히 필요한데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죠. 교사가 완전 그런 사람 교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그렇게 초등학생 좋다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걔를 성적으로 난 진짜. 그래봐야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처럼 생겼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좀 이럴 수 있어요. 뭐 학생이 뭐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랑 사랑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거 정도 선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랑 또 애가 있는 유부 엄마가 했다라는 게 좀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6학년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처럼 안 보였을 텐데.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좀 왕성한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도 뭐 키가 뭐 한 170 되고 160 뭐 몇 등 그래서 뭐 서장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 때도 키가 18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성장이 좀 빠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때도 걔는 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 기억에. 근데 그 아줌마 눈에는 너무 좋았나 보죠. 아무튼 요새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형량을 좀
그러니까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좀 잘 그런 거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형량을 낮추긴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낮춰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가 먼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음. 학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도덕책으로만 보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원래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전에 또 많이 때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막 패고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교활해져서 내가 이런 걸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미리 먼저 다 확인하고서 이제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잘못도 꽤 있지 않나. 그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어른들인데 뭐 아이의 인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무서워.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교육이 중요한 게 자기 동생한테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오빠가 호기심에. 왜냐면 자기 동생이 만만하니까. 아 근데 그건 나이가 어리면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1학년 뭐 유치원이면 그래도 자기 동생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물론 저희 때랑 또 지금 다른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남자 여자 옷 다 벗겨서 같이 시켰어요. 아 그러셨네 여러분들도? 저도 뭐 아 그래. 아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좀 어려 보이고 키 작은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때도 목욕탕 다니는 애들이 있긴 했어요. 목욕탕에 들어왔던 건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냥 목욕탕에서 내 동기를 보고 그다음부터 목욕탕에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가 뭐 좀 있어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뭐 2, 3학년 그리고 여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1학년 이러면 그냥 엄마가 옷 다 빨리 벗어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오빠랑 여동생이랑 같이 뭐 씻기기도 하고 뭐 그럼 뭐 깨끗이 닦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 뭐 이렇게 해주면서 뭐 그냥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있었어서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어떤 성적인 거에 대한 정보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의식들이 잘 없었거든요. 또 그렇게 실제로 많이 크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접하는 너무 게 빨리 문제인 것 접하는 같아요.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못했는데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자극적인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위해서 예전에는 교육을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됐더라도 지금은 교육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한데 지금은 지금은 또 그런 거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님 자체도 뭐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생겼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다기보단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지금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되는데 언제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라는 게 시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치원 뭐 이럴 때부터 네. 계속 성교육은 해야 된다는 걸로. 그래요? 근데 유치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들이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또 부모님들한테도 맞아. 뭐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걸 자꾸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해주면 어떤 분위기가 바뀔 텐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단계적인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물어봐야 되나? 아나? 듣고 다 그러잖아요. 보통 자기 부모들은 자기 아들은 순진하고 우리 아들은 착해. 뭐 우리 딸은 그럴 리 없어. 뭐 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들이 많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제가 또 어떤 점에서 놀랐냐면 최근에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접수를. 근데 뭐 때문에 신고를 했냐면 이제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았는데 여자애가 우리 아들을 살짝 밀었어. 머리를 통 치듯이. 이제 아들이 분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아드님도 예사 아드님은 아닌 것 신고한 같아요. 거야. 요즘 이런 거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가.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뭐 우리 아들이 어쩌고 자꾸 그래서.
네, 보이스피싱이 아니래요. 경찰관이래. 왜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애들한테 맞은 것 같다.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맞은 것 같아. 그럴 리가요. 뭐. 이제 전후 사정을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조금 이제, 뭐 좀 오버한 거죠. 이제 정의심이 불타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친구들이 하니까 하지 마 했더니 애들이 했다. 그리고 자기를 좀 쳤다. 이제 그게 너무 분해서 신고를 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커졌냐면, 엄마들 그 가해자 엄마, 이제 걔들이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엄마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 다 놀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게 접수가 되면 학교위원회로 올라가서, 초등학생이니까 요새 또 학교 폭력이 심해가지고 학교 위에서 이게 위원회가 열려요. 또 이게 또 잘못되면 이게 위로 올라간대, 상급기관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그 생활기록부 같은 데 기록이 남는데, 그래서 이게 사건이 커지면 엄청 심각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생각이 좀 없고, 사실 학교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 이렇게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처럼 실제로 신고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 아들 이 개교 일에 처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서 엄마들이랑 저랑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엄마들이 울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도 사실 좀 미안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아들이 좀 고지식하게 좀 오버했다. 근데 이제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엄마가 계속 울어요.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는 됐는데, 물론 이제 소문은 안 좋게 났겠지,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 아이랑 놀지 마라. 얘랑 놀면 시거나 한다. 뭐 소문은 뭐 엄마들끼리 이미 파다하게 입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고지식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소심해서 숨기고 가만히 맡기만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커지는 게 아닐까, 더 점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학교 측에서도 방학 기간이었는데도 이게 사건이 있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서 엄마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근데 좋다. 마무리가 잘 됐잖아요. 네,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됐는데, 이게 진짜 별일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사건이 커가지고 또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간대요, 상급 기관으로.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건이 컸을 경우, 또 가해자 엄마가 인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좀 일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해가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번 그 여중생 사건도 보니까 처음에는 가해자 측에서 좀 많이 좀 약간 부정을 하는 식으로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요새 좀 여론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좀 많이 사과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 때렸으면은 이거 사과가 문제가 아니죠. 사과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네. 그리고 뭐 그 중에 2명 C양, D양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걔네들은 보호관찰? 뭐 약간 그런 거 중이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걔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을 먹었다고 했지 않았나? 걔는 또 다른 데인가? 아 그래요? 그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그 인천 초등생 말고? 인천 말고요. 그 이번에 부산? 때린 가해자들이 뭐.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걔는 정말 진짜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걔는 네. 진짜로. 온전한 정신이 심신세약을 주장하는데 심신세약이 아니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토막을 내서 인육을 먹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는다는 건 정상적인 걸 이미 벗어났죠. 정도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심신세약으로 죽일 수까지는 있어. 그것까지라도 좀 이해를 해주겠네. 아니요.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래 네가 좀 미쳐서 순간 미쳐서 그럴 수까지는 있는데, 그거를 토막을 내서 또 어디다 감추고 또 인육을 먹겠네. 아직 못 찾았다고 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형량이 어쨌든 걔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죄의 질이 가벼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걔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 애인데 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올까? 교화가 과연 되어서 나올까? 왜 그러잖아요. 범죄 교도소 가면 범죄자들 친구 만나서 더 교활한 기법을 알아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교화되는 있잖아요. 경우가 좀 없다고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와서 계속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보니까 인터뷰 프로파일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니까 걔는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화가 안 될 거란 말이지. 왜냐면 사고 체계가 다른데. 그분은 어디에 장기를 묶어야죠. 가둬야죠. 뭐 CSI 이런 데 나오는 막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미드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아, 청소년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좀 나이가 어리다는 법도 것만으로 빨리 용인될 수 변화되고 있는 수준은 개선돼야 없는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어떤 갖춰진 요건들도 계속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도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이런 같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조직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게 말로만 그냥 바뀌어야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빨리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공론화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학교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힘이 너무 없어요, 사실.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네. 많이 무너졌죠.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뭐 그림자만 밟아도 안 된다. 권위. 이래가지고 권위.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권위 때문에 체벌을 해도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가 없잖아요. 거의 막 예전에 봤을 때 막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애들 뒤에서 막 다 딴짓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뭐 할 수가 없어. 아 요새도 그런가요? 네. 중고등학교 그런 데도 많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달려온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키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재질을 애를 하면 왜 우리 애 기죽이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부모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럼 혹시 반항하지 마나 아세요? 알아요. 저 진짜요? 좋아해요. 그럼 오니스카 같은 선생님이 생기면 좀 바뀌까요? 근데 그러면 좀 상담 같은 거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졌을 때 약간 그런 양아치 같은 그치, 선생님이 그치. 와갖고 애들을 양아치를 스럽게 좋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지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행동이나 말하는 게 양아치스러운 거지, 마인드가 양아치 같진 네, 않잖아요. 마인드는 그게 양아치 중요한 것 아니죠. 같아요. 겉모습이 양아치 같은 선생님이 하는 행동까지 양아치 같으면 그건 완전 쓰레기인 거고, 그분은 이제 노란 머리 이렇게 해서 하지만 학생들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선생님의 자세로서는 오히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양아치 애들이니까 양아치스럽게 다가가서 양아치스러운 조언을 하는 거죠. 걔네들한테 어울리는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맞는 해법들을 주는데 네. 이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왜냐면 그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선생이 있으면 되게 걔네들도 그 안에 대사로 그러잖아요.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나타나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 볼 때 선생님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요새 뭐 정규직화 시킨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화 시킨다 해서 채용 인원이 확 절반인가로 줄어가지고 선생님들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데모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있는 교대? 사람들이.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거 되게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교사는 정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 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만 잘해서, 그러니까 사실 시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면접 같은 거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서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인드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인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걔네들한테 알게 모르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검증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학교 다녔을 때 기간제 교사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여가지고 약간 네. 그런 이제 정규직이 아니시고 네. 이제 뭐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진짜 좋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직이 그러니까 힘을 많이 못 실어도 자기가 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를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사립학교로 나왔는데 우리 막 생물 선생님 이런 선생님 보면 진짜 막 예쁘게 생긴 애를 자기 무릎에 앉혔다 막 앉혀가지고 막 하는 거 본 적도 있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막 그런 되게 네, 교사로서의 자질이 적합하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대해서 또 사립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 계속, 교사가 있으면 계속 그 교사가 끝까지 가니까. 또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못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를 교사 스스로 떨어뜨린 것도 사실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아빠한테 연락하고 아빠 퇴임식에 오고 아빠 어디에 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서 아빠 어디 외국 보내주고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말씀하신 들어보면 제 공부 안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때렸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체벌하셨다고 실제로 그때는 회초리로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때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뭐 그렇게 구타식으로 때지는 않았겠지만 때릴 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선생님 나를 정말 가르치려고 때리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과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체벌이 이루어지면 납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진정성이 와닿는데 근데 제가 맞았을 때는 진정성이 없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적을 쌓거나 그냥 자기 기분 분풀이로 한다라고밖에 안 그런 느껴지는 교사들도 거예요. 많죠. 저는 그랬다고 느낀 거죠. 교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원망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교권이 스스로 무너진 측면도 없잖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학원에 집중이 많이 돼서 사실 학원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과외나 학원 선생님.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이나 이런 게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원래 교과서대로 가면 이게 진짜인지 제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보면 애들이 자기가 다 배운 거 얘기하니까 흥미를 없어하는 것도 있대요. 다 이미 선행학습이 되고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너네 선행학습 했지?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대로 하면 애들이 지루해하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하긴 다 배우고 다 아는 거를 하면은 복습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단순히 교육 시스템만 손댈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교사는 교사들, 학생은 학생들, 또 정부는 정부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손을 대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사실 거의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 번에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부터라도 하나씩 기본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그쵸. 100년을 보고 교육은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사교육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도 하나씩 잡아가야 될 거고. 대학에 너무 집중해서 그렇지. 그런 대학을 것도. 사실 들어가기 좀 쉽고 나오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저희는 좀 반대잖아요. 그래서 대학 얘기도 요새 잠깐 같이 일하던 친구랑 잠깐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얘가 20살이에요. 전에 얘기했던 카페 일하는 막내. 그러니까 남들 대학 가는데 얘가 이제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대학을 안 갔어. 그냥 이제 지금 알바를 하면서 그냥 화성생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기도 정확하게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알바하면서 돈은 벌고 그냥 이제 천천히 찾아보겠다 이제 이런 심산으로 있었는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고 또 돈도 일정치가 않아서
이 친구가 계속 알바몬을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이 학원에서 얘가 조교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알바를 받고 하는 거예요.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그만둘까 생각을 한다. 너 뭐 하려고 하니? 모르겠대. 앞으로 목표가 뭐니? 그것도 모르겠대. 이도저도 아니면 너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학벌 위주를 부정할 수 없는 사회니까 뭐 지방대이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설픈 지방대 갈 바엔 너 서울에 있는 제대로 된 대학 가라. 아무리 못해도 공부 뭐 재수 삼수라도 해서 대학 가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한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도 좋은 학벌 만들어주려는 부모 욕심에서 시작된 네.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던데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대학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100% 인지하진 않는데 목표가 뚜렷하고 하려고 하는 게 명확히 있으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저는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없다라면 네가 제대로 된 대학이라도 가서 시간을 좀 벌되 또 간판은 따놔야 네가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는 목표가 좀 뚜렷하다고 해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대학 쪽과 관련이 없어도? 그건 모르겠는데 관련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 느끼냐면 저 아시는 분들도 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을 안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더 확장이 안 돼. 더 확장이 안 돼. 너 대학 안 나왔잖아. 대학 졸업장이 없잖아.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나중에더라도 다시 대학을 가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야간 대학을 가시든가 사이버대를 가시던가 해서 대학교 졸업장을 어떻게든 따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더 일을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는.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안 나와도 뭐 그 사람이 앞길을 가는데 많이 걸림돌이 없는 것 그렇죠. 같긴 그런 한데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고등학교만 다니고 대기업까지 들어가셨어요. 네.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대기업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일을 쭉 하시는데 이제 한계가 오시나 봐요. 어느 정도 자리를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한계가 좀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대학을 가고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대학은 나오셨어요. 근데 간판이 너무 안 좋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대학교가 그죠. 아무도 알아주는 대학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대학원을 가시더라고요. 좀 이제 좀 좋은 대학. 이름 있는데. 돈을 좀 써서 대학원을 가서 내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 생각을 많죠. 하시니까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한데 어쩔 수 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나왔어요. 네네네. 뭐 국립대가 나쁜 대학은 아닌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할 정도는 안 되니까 이순이 나중에는 서울 대학원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많아요. 그 저도.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럼 나 저기 지방 무슨 국립대, 뭐 충북대, 뭐 전남대. 대학원은요? 서울대학원. 맞아요. 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럼 항상 서울대학원을 보여주세요. 맞아요. 자긍이 있는 거죠. 나 나름 서울대학원 출신이야. 뭐 잘 간 친구도 있어요. 뭐 중앙대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이제 고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마지막에 항상 고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흑발이 있는 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대보다. 되게 좋은 대학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대학원이 더 이제 잘 좋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고대에 나왔어, 뭐 고대 대학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서울 연고대만 따지니까요. 네. 이 사회가 네. 서울 연고대 아니면 다 대학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는 분위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서강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죠? 대회인데 네, 맞아요. 어디서 너 어디 나왔니 서강대 나왔다라는 걸 사실 얘기하기에 좀 껄끄러워하는 애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다 대학원은 좋은 네, 대학원을 다시 다 다시 대학원 또 가게 됐죠. 다 가서. 대학교에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대학 공부에도 때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느낍니다. 대학교는 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저는 사실 대학은 진짜 상아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연구하고 싶은 네. 사람들 실제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실제로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기업으로 맞춤. 가기 전에 약간 무슨 스펙. 양성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권위가 떨어져 있고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록금도 엄청 비싸.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받으면 빚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제 친구도 그래서 학자금 갚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 회사 주변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펙이죠. 스펙 쌓으려고 관련된 뭐 경영학과를 많이 가죠 보통. 그래서 석사학위를 많이 받잖아요. 경영 그리고 이제 그 박사 술을 파트타임 먹었어. 박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박사는 받는데 사실 박사를 하려면 진짜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박사들도 많잖아요. 그냥 얹으려고 하는 박사도 많잖아요. 그냥 그 타이틀 하나 가지려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돈 내고 대학원에 돈 1,000만 원 드는데 그걸 갈 바에는 차라리 안 간다.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대학원에 간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무용론을 주장하겠죠.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자체가 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 봤는데 우리나라 그 대학교 수준이 카이스트가 95인가? 그리고 서울대가 70몇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학교의 반열에 못 끼는 거잖아요. 거의 꼴찌잖아요.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부분부터 바뀌어야 될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쭉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대학이라는 데는 갈 때에는 내가 명확하게 뭘 더 해야 될지를 알고서 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를 대충 점수 맞춰서 타이틀 가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뭘 더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이쪽 분야로 가야겠다 이걸 더 해야지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란 말이죠. 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인가를 끝나면 고등학교였나? 근데 끝나면 바로 진학을 안 하고 중학교 끝나는 거였나?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고 1년 동안 약간 인턴십처럼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뭔가를 준대요.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그걸 끝나고 가면 이제 자기가 지금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대학교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직업을 배울 수 네. 있는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사회로 나가 요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네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네.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학인가 대학교 중에 한 곳이 존박씨가 나온 대학인가? 거기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대학교에서 이런저런 걸 배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알아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정해서 나중에 전공이 정해지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갈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 교육 정책도 정권이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는 있는데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 시간에서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 바뀌어. 교육부 장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 그럼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수능이나 이게 제도들이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발전되어 온 게 아니라 더 타락해 왔던 것 같아요. 대학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 요새요? 네. 아, 신생대학도 많이 이상한 생겼죠? 대학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대학이 많아서 이제 뭐 다들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대학 들어가는 건 난 저기 어려운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정이요? 커트라인 정도는 있어야죠. 이 네. 대학을 들어오려면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와라라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느낌이 돈 내면 그냥 다 무조건 대학교에 자격증 따듯이 따는 것 같은 거예요. 대학교 이제 졸업장을. 저는 사실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졸업은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이 어떻게 보면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데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 이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제 사실 어정쩡한 대학 나오나 그렇죠. 마나 소용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된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학교는 들어가는 게 쉽든 나오는 게 쉽든 어쨌든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가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뭐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을 쌓고 배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저를 자꾸 돌아보는 게 남한테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닌 게 굳이 내가 바리스타 할 거면 내가 왜 그 많은 과정을 돌아 여기 왔을까 막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젊은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만약 근데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리지만 왠지 남 같지가 않아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이렇게 이 시간이 지금 허송세월 보내도 너한테는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더 많겠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이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죽어라 공부 다시 해서 대학 가라. 제대로 된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해줄 건가요? 좋아하는 거에 없다는 건 사실 좀 명확하게 목표가 없어요 아직.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예 하고 싶은 게 아예 없진 않을 거거든요. 뭐 정말 가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난 외모가 자신 없고 노래를 잘 못하고 이래서 나는 그쪽은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든 배워보라고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학원이라도 다녀봐라. 이 친구는 꽃집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꽃이라도 그냥 네.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라도 봐라.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정말 적성에 맞으면 그땐 대학을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긴 아직 네, 나이가 어리니까. 어리니까. 만약에 제 나이 따라고 하면은 네. 바로 실행에 옮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학이라도 가라 이렇게 제 나이 됐으면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운다. 그쵸.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도전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요즘 나라에서 많이 혜택이 많아요. 요새 뭐 있어요? 뭐 내일 배움 카드도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받으면 200만 원 정도. 그 지역별로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전국에 다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건.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죠? 네, 학원을 등록,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네, 등록비가 등록금을 환급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90% 환급, 그러니까 거의 90% 지원해주고 10%만 내가 내거나. 젊은 애들만 해주는 건가요? 늙어도 돼요. 그래요? 근데- 기간제나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울 수 있는 내 돈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저 알고 봤더니. 그리고 나 또 배우겠는데? 뭐 시립센터라든가 뭐 네. 구립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적은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적은 돈으로 별로. 근데 저도 지금 시립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수영장을. 네. 그래서 전 한 달에 8만 원으로 이 수영장을 한 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립으로 다니면 되게 비싸요. 그쵸, 몇십만, 한 네. 4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삼, 40만 원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10얼마가 넘어가죠. 그래? 한 40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10얼마에 뭐 맨날 내가 하면 강습까지 하면 더 비싸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싸게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사실 알아보니까 저도. 저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찾아봐서 그동안 몰랐던 건데 저도 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여러 군데 이제 돈 안 들고 놀 수 있거나 돈 안 들고 뭔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의 여가를 있을까. 즐길 수 있는. 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네. 얘기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가서 학원 같은 것도 좀 다녔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원래 미술을 전공한 친구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미술을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이 미술 전공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대 가라 그랬더니 자기 미술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꽃을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꽃과 관련된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해줘야겠네요. 뭐 볼매님은 혹시 뭐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일단 20살인 친구인데 삶의 목표나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하면 살아야 될까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나이 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왜 넌 좋아하는 게 없니, 목표가 없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김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배워보려는 노력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돈이 없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노력이죠, 본인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고 나서 난 돈이 없으니까 못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알바, 조직 생활 같은 거는 한 번쯤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의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든 그런 것도, 왜냐면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거랑 알바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조직 문화잖아요. 어쨌든 어느 창업을 해서 본인 혼자 할 게 아니라면 조직을 경험해 보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조직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면은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거겠죠? 지금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약간 남들 하는 거대로 쫓아왔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고 맨날 회사 다니면서 때려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허송세월 보내고 본인이 이제 목적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어느 순간에 후회되는 지점이 올 거니까. 네, 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나 거대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지? 그럼 실제로 그냥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고 NGO 단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 해보는 것만큼 의미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전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지나고 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아는 걸 경험함으로 해서 내가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듯이 네. 그러니까 사회의 그쵸. 다양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해서 내 네. 적성이 맞는 거 내가 부조리도 좋아하는 경험할 거고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걸 다시 알 거고 매일 꿈만 경험하겠지. 꿈만 갖고 살 수 그지 같네, 없구나 막. 뭐 이런 거 막 그지 같네 뭐 이딴 인간이 뭐 이런 거나 이런 하고 인간 왜 있어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거를 근데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요. 뭐 착한 얼굴에 나타나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진짜 세상엔 정말 다양한 듯 비슷한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뭐 매주는 아닌데 자주 이제 커피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갖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이력서를 넣어서 가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나이에 이력서 넣어서 카페 일하러 간다는 게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죠. 네. 근데 그 사업주분들이 이제 제가 이력서를 넣어서 오라고 해서 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어리신가요? 네, 어려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실 때도 됐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창업을 했는데. 아, 사실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저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사실 철도 안 들고 나이가 네. 들어도 사람은 늙는 네. 거지 철이 드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카페 뭐 이제 도와달라는 어떤 얘기들을 아니면 뭐 상담 요청도 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력서를 넣어서 뭐 우리 매장에 왜 지원했는지 뭐 궁금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보고 있거든요. 신기한 게 확실히 카페 하시는 분들이 젊긴 젊더라고요. 카페 쪽이 아무래도 좀 트렌디한 문화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아쉬웠던 건 제가 전에 모욕을 당했던 마인드를 강조했던 사장님처럼 사업주로서의 마인드들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수동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네.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적이고 자기 말만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가게라는 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면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겠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만나면서. 조직에서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네. 그 고집- 사람들 고집-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왜냐면 기계적으로 일해주고. 가만히 조용히 흘러갈 거에 대해서 사수 불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평시 네. 풍파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하는 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이어서 너 이거 해 하라고 하면 그냥 분소리 없이 하는 사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 외로 젊은 카페 사업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분명히 없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가게는 그렇게만 해서 하는 게 성공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가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사업주들도 있고, 뭐, 또 이제 이렇게 이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어릴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면접을 내가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면접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별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격지심을 느꼈는지 자기가 면접을 받는 것 같다고 기분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나는- 좀 어린 사람이면 좀 편할 텐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근데 왜 불렀어?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불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궁금해서든 뭐 자기가 이제 우리 가게에 필요로 해서 저를 불렀대요. 그래서 얘기를 막 이것저것 나눴는데 이 사람이 뭐 딱 저보다 어린 건 알겠지만 그냥 어리단 티는 안 냈는데 자기가 면접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불편함을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중간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느낌을 안 좋게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당황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 사업주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편하게 되도록이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눴는데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너무 많이 갇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봐야 될 부분들도 있으면 좀 남의 생각도 좀 들어봐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쉽지가 않죠. 네, 물론 쉽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푸드트럭 그 백종원도 얘기 나오면 이렇게 바꾸잖아요. 뭔가. 근데 보면 그 출연진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꾸시는 분들은 잘 되고 뭐 안 바꾸시는 분들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분명 변화가 필요로 할 때에는 남의 소리에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 생각을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스펙트럼을. 오픈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여행 갔다 오면서 패키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약간 오픈마인드가 된 게 후반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네. 슬로우 스타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내가 여행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이제 내 마음이 정말 많이 오픈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철학자가 생각이 돼서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내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갇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좀 이렇게 애매한 생각이 들긴 이 했는데. 큰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쵸. 별거 그러니까 아닌데. 그 사람의 의도나 어떤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받아들여도 100%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내가 생활하거나 일을 할 때 그런 것들 접하면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오픈마인드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오픈마인드가 돼야지? 라고 하지만 안 되고 그냥 그걸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쟤는 그러려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이제 이렇게 절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지 오픈마인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젊은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젊은 사장님의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젊은 네, 사장님도 잘못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시안 씨가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의 그냥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 무슨 얘기하려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마인드 얘기. 오픈마인드가 됩시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나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아니 근데 그 생각은 옛날에도 했는데 한 1년이나 이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제 친구가 유학생활을 하고 왔는데 뭐 타이틀을 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걔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경험을 한 거야. 대학교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다시. 그러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낭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유학 갔는데 학위를 따갖고 와야지 성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과물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돈만 쓰고. 근데 자기가 얻은 거 하나는 그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저는 그건 진짜 하나 얻은 게 아니라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전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큰 걸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근데 그래서 너무 아까 그 젊은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어른들이 너는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려있고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 하면 편한 소리 하고 있는 네 입장 대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돈에 매몰되면 보지 못할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데 스쳐서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은 싱글이니까 그래도 돈에만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럴 수밖에 없는 몰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을 때 많은 변화도 줘보는 것도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저도 지금 걱정이 이제 좀 있는 게 가정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무리수를 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으면 무리수 맨날 뒀겠지. 맨날 뻘짓하면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새로운 것도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가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둔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 어른들은 참 어떻게 쉽게들 저지르셨는지 저희 아버지도 일을 하도 잘 저지르셔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 아무튼 근데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쉽게 자식을 아니면 가정을 담보로 쉽게 일을 저지르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나? 용기 없으면 책임감이죠. 책임감. 용기가 더 있어야 되나? 뭔가 뻘짓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2부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다들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또 마지막 녹음이고 해서 기억 없는 내일을 또 약속하며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